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입니다. 어제는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 국제공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점령이 되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면서 비행기에 사람이 매달려 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비행기 탑승 계단에 매달리기도 하고 밟히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대탈출 소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1975년 그 베트남 사이공 대탈출, 또 6.25 당시에 서울 점령, 그 당시에 한강 철교를 건너던 그 모습, 그 사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지금 20년이 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였죠. 9.11 테러 배후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 정권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권과 탈레반 간에 서로 공방전이 있어 왔는데 여기엔 또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습니다. 10여 년 정도 참전을 하고 그 재건 지원을 돕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만 2,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2,30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재건을 했는데도 미국이 결국 포기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겠다. 놀라운 것은 미군이 철군을 시작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인데 아직도 미군이 다 철수하지도 않았는데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정부가 붕괴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이 차 넉 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현금이 다 실어지지 않아서 일부 현금은 공항에 내려두고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2,3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그 돈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의 부정부패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공 대함락, 그 당시에 베트남도 부정부패였습니다. 카불에서 한 인권단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또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카불에 있는 10대 한 소녀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 세계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흐느끼고 호소했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정권에 그동안 기여해온, 부역해온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특히 그 여성들이 느낄 그 두려움, 앞으로 탈레반 정권 아래서 어떤 보복,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그 공포감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일 것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도 철군을 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베트남은 10년 전쟁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2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철군을 한 것은 결국 똑같이 미국의 여론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그 전쟁을 왜 하느냐. 미국의 여론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철군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했습니다. 미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국민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 문재인 정권은 믿을 수 없는 정권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또 미국 국민의 여론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한미동맹, 우리의 대북 문제, 대북 정책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 핵무기 문제, 대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베트남에 취재를 갈 일이 있어서 그 베트남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역사가 우리 역사와 거의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우리도 해방 이후에 미국과의 수교 동맹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했듯이 베트남도 1990년 초였죠.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또 긴 역사 동안 언제나 중국의 영향, 중국의 간섭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뭐 우리와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베트남도 미국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트남도 소련과 더 친해지고 또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이런 순서를 밟아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할 당시에 미국과 수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냐를 놓고 국론이 둘로 나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베트남의 최고 권력자는 당 서기장이 했다는 말을 그 당시에 제가 듣고 오랫동안,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이 말을 가끔씩 되새깁니다. 그 당시에 당 서기장이 했다는 말이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미국과 수교를 한다면 우리 정권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 우리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고 중국이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괴롭힘을 정권이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미국과 수교한다면 정권이 위태로워질지는 모르지만 나라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 물론 정치가의 말이고 뭐 미화된 부분도 있을 테고 변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정권과 나라의 안위, 한 정권과 나라의 안위가 충돌할 경우에 당연히 나라의 안위가 우선하는 것이죠. 정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권은 위태로워질지 모르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되새겨 봅니다. 북한은 국가와 정권의 운명이 동일한 나라죠. 그래서 왕조 정권이고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와 정권의 운명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대북 정책, 소위 뭐 종북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 저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다루는 부분, 북한이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공공연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지 열려야 한다.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열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북한 정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는 건 이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신들 스스로도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보의 문제는 정말 국가 안위와 관계,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훨씬 좀 더 보수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는 정권의 안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우선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대부분의 국제사회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한, 친중국 이런 쪽으로만 치닫는 것은 한반도 평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도 해칠 뿐더러 북한과의 교섭력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권의 안위가 흔들리더라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유지하고 미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미국과 수교하고 중국과는 긴장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명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저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